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최후의 증인 2부 시작합니다. 1부를 안 보신 분은 우측 상단 또는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이상하게 벌어졌어요. 한편 경찰들이 찾아와 황바우를 잡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바우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왜 그러세요? 한동주란 사람 알죠? 자수할 때 황바우가 때린 사람 말이요. 학교에서 탈출하던 날 그와 몸싸움을 벌인 한동주가 사망한 거죠. 그 사람이 병을 앓고 있다가 결국 죽고 말았는데 그 가족들이 고소했어요. 담당 검사의 말은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동주를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전 그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 도와주겠다는 양다수 씨를 잡고 늘어졌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담당 검사를 찾아간 지혜. 이 신뢰가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하도 간절하게 부탁을 하길래 그절은 못하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름다운 그녀를 본 검사는 흑심을 품게 되고 우리 황바우님을... 알았어. 부인 좀 봅시다. 검사님, 우리 바우님을 좀 살려주십시오. 황바우를 살리는 건 부인한테 달렸어. 맙소사. 싫으면 그만둬도 좋소. 난 강제로 요구하진 않으니까. 그녀는 황바우를 살리기 위해 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한동주를 살해한 황바우의 범법 행위는 계획적이고도 잔악한 만행으로서 사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배신해버리는 검사. 나는 살아서는 못 나갈 것인지 딴 사람한테 시집 갚으시. 바우는 지혜를 위해 이별을 고하고 넋을 잃은 그녀에게 양달수가 접근하게 됐죠. 내가 김중혁 그 강도 같은 검사놈한테 속았어. 하지만 이젠 엎질러진 물이야. 모든 걸 잊고 나하고 발자를 고쳐서 살아갈 생각이라 해요. 그렇게 해서 전 양씨와 살게 되고, 양씨는 제게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준 전 재산을 모두 처분 문창으로 옮겨와 양조장을 차리고 나하고 죽기 전까지 20년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 보죠. 지혜의 한 맺힌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마음이 동요된 듯 보입니다. 우리 바우님뿐이에요. 실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 오는 마을에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가 선생을 따로 뵙고자 한 것은 그 불쌍한 황바우 땜시오. 네. 황바우가 한동주를 죽였다고 종신진역을 살고 있다지라. 헌디 한동주가 살아있대요. 네. 그는 황바우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게 되고 황바우 그 사람 작년 5월 10일에 추록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습니다. 허구 헛날 시키는 대로 온갖 잡일 다 해가며 교도소 구석구석은 물론 재소자 전체의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데 난 그의 본질적인 인품에 반해 그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다가 오히려 내가 그에게 인간을 패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출소한 바우를 찾아 그의 누나집으로 찾아가는 병호. 황바우, 황암씨가 와 계시죠. 도대체 우리 외삼촌은 밖에 나가지 않았소. 이번에 서울로 태영이를 만나러 간 거 외에는. 태영이가 누굽니까? 응? 바우의 자식이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태영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따지고 보면 그 애처럼 불쌍한 애가 어디 또 있겠어요. 그리고 지혜가 아들 태영을 이곳에 맡긴 사실도 알게 됐죠. 18년 전 애기에 대한 양씨의 학대가 심해지자 애미는 생각 다 못해 바우가 일러준 대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18년 후 어느 봄날 어머니! 외삼촌이 왔어요, 어머니! 뭐? 어머님! 학교 다녀왔습니다! 내 아들이야, 태영이. 태영이? 그리고 어느 날
읍내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태영이는 갑자기 태도가 이상해졌어요. 제 아버지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냥 며칠을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고 난 후 지금까지 안 나타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서울로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지혜를 찾아가는데요. 이사 갔어요. 아저씨가 왔다 간 그 다음날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십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떡하나?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선생님한테는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다. 실례지만 저기 세들어 사시는 분을 찾는데요. 조금 전에 두 분이 같이 나가셨어요. 방 좀 구경하겠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경찰에서 왔습니다. 그녀의 방을 조사하던 그는 매달 큰 금액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는 걸 알게 되고 황태영? 태영이의 소재를 알게 되지만 그는 제정신이 아닌 듯 보입니다. 나 담배 하나 줘. 당신 최 씨 연락 받고 왔지? 왜 말 안 해? 최 씨가 날 데려오라고 했으면 얼른 데리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최 씨가 누구야? 최 씨 이름을 대줘. 그럼 데리고 갈 테니까. 말해줘. 그럼 당장 데리고 나갈게. 아저씨! 얘가 날 데려나간대요! 이제 오세요. 경찰에서 왔다 갔어요. 그리고 다시 지혜를 찾아오는 오병호. 왜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의 끈질긴 수사에 그녀는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됐죠. 저 혼자 집을 보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나서 보니까 웬 젊은이가 밖에 있었습니다. 걘 들어오지 않고 날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더니 아버지가 양씨 때문에 죄 없이 감옥살이 한 걸 아느냐고 물었어요. 전 걔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걔는 그럴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양달수 씨가 죽었군요. 그리고 모든 걸 파악한 병호.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태영군은 20년 만에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타나자 무척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어디선가 아버지의 무고함을 알고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결국 그는 어머님을 찾아보고 모든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형들을 찾아 살인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김중엽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그를 살해하고 이어 문창으로 내려가 양달수가 혼자 낚시하는 날 그를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때 아주머니와 만난 태영이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걸 어머니에게 자랑했겠군요. 그걸 듣고 놀란 아주머니는 태영군의 병도 치료하고 또 비신도 시킬 겸 태영군을 서울로 데리고 올라와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그 사실을 상원에 편지를 띄어 바오님을 올라오게 하셔서 두 분이 20년 만에 만나 이렇게 같이 있게 되신 겁니다. 아들의 범행을 밝혀낸 그에게 부부는 눈물로 사정하게 되는데요. 저를 잡아가 주세요. 저를 잡아가 주세요. 아무도 잡아가지 않겠어. 하지만 병호는 형사로서의 임무와 인간의 윤리 사이에서 몹시 갈등하는 듯 보입니다. 최후의 증인 3부에서 계속됩니다. 위 영상 또는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